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악수 사진만 빠진 것에 대해서 이 근접샷을 찍는 데 있어서 정청래 당대표가 악수할 때 못 따라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지 않느냐? 이번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KTV의 아카이브라고 하는 풀영상을 보관해서 구매하는 게 있나 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당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의 영상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못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위배가 되죠, 정면으로.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의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오늘 아침에도 겸손해서 KTV와 관련된 내용이 잠깐 나와서 함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KTV에서 해명문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악수 사진만 빠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접 촬영 담당이 있고 스케치 풀샷이 한 대가 있어서 총 2대가 사용되어지는데 이 근접샷을 찍는 데 있어서 정청래 당대표가 악수할 때 못 따라가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방송국에서는 악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이냐? 저희는 풀단 거를 사용하는 게 KTV 자체적으로 촬영한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제약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은 이해가 갔어요. 그럼 반대로 왜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지 않느냐? 정청래 대표랑 악수한 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살펴보니 이번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장면, 지금 추정되는 시기는 뭐 작년 9월부터 해갖고 그 전까지는 당대표와 악수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상 잘려나간 거, 지금 더군다나 당권 싸움이 일찍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사한 방법이 동원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혹이 짚혀지는 방면에 대한 입증이 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겸손해서 다뤘는데 KTV의 아카이브라고 하는 풀영상을 보관해서 그걸 결제해서 구매하는 게 있나 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KTV가 당대표가 악수하는 장면의 영상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수로 못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위배가 되죠, 정면으로.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의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을 지우고 보면 여당 정부의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와 인사하고 악수 나누는 장면은 정치적으로 크게 해석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수를 넘어서 여러 차례 이상 고의적으로 그 장면만 제거가 되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정청래 당대표를 여당 대통령이 패싱한다, 싫어한다라고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유불리에 맞게 해석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이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확인해 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경우이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 또한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다행스럽게도 청와대에서 공식 사진자료실에서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는 사진을 메인으로 넣어줬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진을 청와대 사진자료실에서 넣어줬는데 그러면 이게 끝난 거 아닌가요?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자꾸 키우는 느낌이 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주당 당대표를 호구 취급하는 것은 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애정이 전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당대표라 하더라도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있는 당원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이 해설을 아무도 안 해주시는데 정청래 대표를 너무 사랑해서인 분들도 있겠지만 그 누가 당대표라 하더라도 당대표가 자꾸 무언가 악의적으로 패싱당하는 느낌의 영상들이 나오고 그거를 누군가 자기들의 이권에 맞게끔 해석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당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의 1인 1표제, 이러한 당원들의 역할과 주권을 위한 그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많은 권한을 누리고 싶은 누군가한테는 미운 사람이에요.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안 따르고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제 민주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 만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선거를 앞두고서 그러한 점들은 당대표가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당원들 입장에서는 대의원이 오늘날 1인당 20표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똑같이 한 표씩만 합시다라고 하는 게 반길 수밖에 없죠. 왜? 오늘 현대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길로 나아가니까요. 저는 방송을 하는 유튜버니까 경선에서 100표로 처리해 주십시오. 저 친구는요, 지역의 유지입니다. 저 친구는 돈이 많기 때문에 2000표를 처리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모두 다 저 사람도 나도 한 표씩 행사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켜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 검찰개혁편 사법개혁안 1시간 안에 바뀌었다. 본인 투표 들어가기 전 1시간 전에 바꿨다. 그 내용을 다뤄드릴 때도 봤더니 조이대에 대한 탄핵을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카르텔로부터도 공격을 같이 받는구나. 그래서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법사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법사위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강력한 검찰과 사법개혁안을 추진해 주려고 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공격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게 보여진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립니다. 첫 번째, 정청래 이름을 빼더라도 그 어떤 누구더라도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당대표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당원들의 주권과 영향력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대표는 지킬 것입니다. 세 번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킬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정청래 세 글자가 붙지 않아도. 그런데 오늘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혼자 피 터지게 맞으면서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정청래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거지, 단순히 악수 장면이 편집돼서 단순히 연임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질투가 나고 부럽다면 당당하게 맨 앞에 서십시오. 그럼 그때는 누가 되든 많은 분들이 저는 응원해 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씨는 맨날 겸손 리뷰하고 답의 리뷰하고 해서 당연히 정청래 편 아닌가요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보는 정청래라고 하는 당대표는요,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저한테 현장에 나가면 유튜버들을 그렇게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 유튜버들한테 평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호감스럽진 않았어요. 인사해도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고 당연히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호감이 가죠. 그래서 미웠어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지? 나는 이 사람이 왜 인기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믿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쪽에서 방송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싸움을 하고 있고 외로운 길을 자꾸 가려는구나. 힘들 것 같은데 해봤자 정만 늘 것 같고 같은 자당 국회의원들한테도 평이 좋지 않을 텐데 왜 저걸 자꾸 하려고 할까? 그런데 제가 의총 관련해서 취재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검찰개혁 해야 되겠다라고 외쳤던 사람들 중에 70명 가까이가 대통령의 의중이 이쪽인 것 같다라고 해서 모두가 말없이 바꾼 순간을 보고 난 이후에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더 높은 사람의 의중을 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의중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믿기 힘든 사람이 맞다. 흔들릴 법도 한데 외로울 법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가달라고 하는가.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당대표라는 게 믿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응원하는 겁니다. 처음에도 믿기 힘들었고 지금도 다른 의미로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당대표를 응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디에 줄 서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모습이 또 다른 분들이 나타난다면 저는 제 방송에서 얼마든지 홍보하고 칭찬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시야가 좀 좁아서 아직 주요 역할을 맡은 분들밖에 보지 못합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많은 추천을 주시면 또 좋은 역할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한번 취재해보고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짧게 가보겠습니다. 참 지지받기 힘든 것만 골라서 하셔요. 우리한테는 무한한 지지가 가겠지만 이거 지선 후보자들 발등 떨어지죠. 후보 경선에서 동력에 전현직 대통령 실명 사용 불가.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을 만든 사람입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내가 설계한 사람입니다.
사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이 사람을 기억하고 하기엔 좋죠. 제가 지난번에 최고위원 선거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쭉 살펴보니까 지방도 그렇고 선거하는 모양을 살펴보니까 이거 좀 심하더라. 지금 막 지역 지방에서 선거 후보 출마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전화 한 통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본인의 역할이 당대표도 아니고 정무수석도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하면 바로 전화 통화가 되는 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PR인가. 원래는 제가 그거를 좀 띄워놓고 홍보도 좀 해드리고 많은 분들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모두가 다 그런 PR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놓고 보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못 해드리겠는 거야. 누구는 30년 됐다 그러지. 누구는 통화 한 통이면 된다 그러지. 그럴 거면은 청와대를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아마 평소에 그동안 쌓아왔던 본인의 철학과 소신, 그동안 증명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로 아마 경선이 치러질 것 같은데요. 경선 이후에 국민의힘과 붙을 때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니까 저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혁신적인,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대변인인 박수현 대변인이 충남지사에 출마할 것이다 라고 생방송도 중에 깜짝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충남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건데요. 참 이 시기가 재밌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충남에 나오는 후보가 4-5명 정도 이상이 돼요. 근데 대전, 충남, 대충시 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왜? 충남은 대전에서 못 뛰고 대전은 충남에서 못 뛰는데 지역 통합하면 선거고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한데 이때 제가 인터뷰 취재했을 때 가장 재밌었던 점이 뭐냐면 합당에 대한 발표가 있었잖아요. 1월 16일 날 민주당에서 뭘 했어요? 클린 선거 선포 시 컷오프 없는 공정한 경선하겠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래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데 그때 이제 한참 말이 나왔던 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전 충남 이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박수현 대변인은 어떻게 돼요? 이제 물어보러 갔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의원실 자체가. 왜? 여기서는 이미 합당이라는 큰 아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그 상황에서 나간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를 못해서 사실상 출마를 접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마음으로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당대표 대변인이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겠구나. 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었었는데 오늘 또 발표를 하셨네요. 그러면은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봤더니 경향신문에서 나온 건데 청와대 2기는 없다. 강훈식, 위성락, 김용범 3실장 지선 뒤에도 잔류가 유력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지선에 대부분 청와대 인사가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정세가 혼란스럽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의 관세, 거기다가 이란 전쟁. 아무래도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지금 필요한 현안에 집중하는 것으로 조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00%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기사가 처음으로 보도되었다 정도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 얘기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나는 나가는데 하면 이게 또 제가 악의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참고로 지난번에 제가 청와대 인사들이 쏟아진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대우 씨 그거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부 나름대로 취재한 내용들이니까 제가 실명들은 좀 빼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이 역할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국정 업무에 집중하느라 이제 못했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자들이 여러 개가 이제 오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죠. 가능하면 청와대에 있는 분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선판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누군가 나오는 게 나쁜 것은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다들 각자만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면서 아쉬워요. 뭔가 대통령 임기 1년 차도 아직 안 됐는데 이 지선이 너무 밉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리 잡기까지 도와주기 모자란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또 새로 적응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차라리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끝까지 남아서 옆에서 지켜주시면서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 지금 당장은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지더라도 나중에 그 노력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인정해 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느껴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할 테니 이왕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소신 있게 잘 해주셔서 좋은 운영, 좋은 정치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원래 그런 요청도 몇 번 있었거든요. 누구누구 무슨 시장 후보, 지사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연락이 몇 군데 왔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면 제 채널에서 이제 시간대에는 녹화하는 좀 바꿔서 많은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셔보고 인터뷰하면 저도 좋고 방송 채널 질도 올라가고 시청자들도 새로운 재미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당원분들의 경선에 제가 뭔가 이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차라리 당 경선 끝나고 국민의힘과 붙을 후보가 한 명 정해졌을 때 그때는 한번 모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공천과 관련돼서도 단수 공천이 몇 군데 나왔죠. 후보자가 한 명밖에 없는 경우 단수 공천이 되기도 하는데요.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의 단수 공천,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민주당 3호로 세 번째 단수 공천이 되었다. 1호는 강원도의 우상호 정무수석이죠. 전 정무수석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영상이 한 가지 있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게 하나 있었죠. 아주 볼 점이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정청래 당대표가 전략공천권, 당대표가 갖고 있는 전략공천, 그러니까 당대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공천되는 게 유리하겠다. 영상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각 시도당에서 공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몇몇 군데에서 못 오셨는데 공천심사 작업이 진행돼서 불가피하게 몇 분을 못 오셨는데요.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시도당 공관위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분기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우리가 완수해야 합니다.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압승을 해야만 내란 동조 세력을 심판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꿈을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 수 있도록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공천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공천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사무 공천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부적격자를 철저히 걸러내겠습니다. 셋째, 공정성을 해치는 낙하산 공천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넷째, 어떠한 부정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클린 공천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무 공천을 위해서 암행어사 감시단도 공천신문고 제도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공천, 부정한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공천에서 확실하게 그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의 공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관위원회에는 보시다시피 현역 국회의원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두 군데를 빼고는 현역 국회의원이 공관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면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3, 40년 동안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이번 경선 과정에도 보장되는, 예전에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당원 주권이 최대한 신장된 그런 공천 경선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죠. 당원 주권이 최대한 인장되는 그런 공천 경선 과정, 그리고 가장 빠르고 가장 공정한 공명정대한 경선, 이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잡음이 없는 공천을 하시고 싶어도 결국 경선에서 떨어지면 잡음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텐데 이 또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발판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